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와. 뭐 터졌습니다. 아씨. 뭘 좀 점검해 보려고 오늘 마음 먹었는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뭐 터졌습니다 하면 이거 중단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환원해서 다음날 되냐? 안 돼요. 다음날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전화 와요.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데라 TV를 하면서 시설관리 실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 강의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현장 내용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도 계속 전파를 해왔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배워가보고 수정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실무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 장점은, 저한테 장점은 뭐냐? 36년이란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험. 우리가 경험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기본은 뭡니까? 이론입니다. 이론. 건축물이 지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건축물이 지어진 이거는 기본이 어딥니까?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 이전에는 구상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몰라요? 설계자 입장 모르죠. 구상한 입장 모르는 거야. 자, 직무고시에서 어떤 거 합니까? 절연제한을 찍는 거예요. 저항성 1mm라고 되어 있더라고. 자, 그런데 현장에 갖고 있는 기기가 어떤 기기냐? 누설전류계 저항성 1mm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1mm가 어디 있어요? 5mm, 10mm, 20mm, 30mm, 100mm, 200mm가 막 찍히는 겁니다. 야, 누설전류계 비싼 거죠. 저도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누설전류기인데, 그 정도 되면 직무고시에서 원하는 값이 찍혀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검정기. 싸구려 검정기야. 이 자기 유도 검정기 찍찍찍 찍으면 고압 검정기가 전부 전압이 다 찍히는 거예요. 어떤 전압? 유도성 전압. 그래서 유도 전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도 전압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유도 전류라는 건 유도 전류가 있대요. 유도 전류가. 근데 오늘 유도 전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참 고마우신 분이더라고. 그분은 저 모르죠.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이거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틀렸다. 서너 분이 지적을 해줘요. 저항성 전류계를 재봐라. 그러면 정확한 값이 나온다. 원하는 값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공사에 가든가 어디 가든가 전류계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느 문구라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류계를 구입해라고 써져 있었으면 이해는 못해도 그 전류계라도 구해보려고 노력은 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것들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오차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수백만 원어치 아주 좋은 것을 다 구입을 해서 쓰냐? 현장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장이. 전기라면 직무고시가 내 업무입니까? 또 기계유지관리자면 기계유지관리자의 점검 업무가 내 업무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 내가 취업을 했어. 취업한 때부터 다른 것은 신경을 끄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직무고시 때문에 이게 돌겠어. 이거 현장 왔는데 전기안전관리 규정 직무고시 때문에 이게 신경 쓰여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이놈의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 고민을 하는 거야. 만약에 기계유지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서류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매일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시설관리에서 고민하는 분야가 딱 2개 있습니다. 어느 분야? 전기안전관리자하고 기계유지관리자. 만들어내래. 소방관리자도 있어요. 소방관리자는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서류가 좀 많이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소방 부분은 이제 연이회 점검이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연이회 점검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기계도 요즘 그런다 했는데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부분은 지금 아직 제도 시행이 정착이 안 돼서 제가 오늘 논할 건 아니고
그러면 전기유지관리자 부분은 직무고시 점검하고 이놈의 연차 점검, 뭐 월차 반차 점검이 있어서 다 고민입니다.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사람들. 왜? 실무 경험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놈의 거 신경을 안 써. 아니, 이리 해보고 저리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더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이리 하면 됩니다. 이리 왜 안 합니까? 이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통합니다. 능그렁이한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의 지적이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했냐면 누전 차단기 문제를 제가 지적했더니만 좋은 걸 쓰면 되지. 좋은 거. 이야, 돌아봅니다. 좋은 거 쓰고 싶어요. LS 산전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실제 LS 산전 차단기하고 일반 누전 차단기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틀려. 완전히 틀려요. 내부 저항 값을 해보니까 싸구려하고 비싼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장에 몇 프로일까요? 50%, 80%, 80%, 80%가 LS 산전이 안 써져 있다는 거지. LS 산전 제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만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만 제품이.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어떤 특성, 떨어지는 특성, 어떤 기술 기준에 부합한 특성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실제 체킹해보니까 누전 차단기 특성이 틀렸다. 시험 버튼도 몇 번 누르니까 빵 터져버리고. LS 산전은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눌러보면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직무고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야. 강의를 위해서 다 찍어보는 거예요. 우선 먼저 찍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결론이 이리 해보니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방송을 탁 내보내.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다다다다닥 지적을 해요. 양 선생님 양 선생님 잘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게 조금 수정돼야 되고, 요거 수정돼야 되고. 그런가. 고맙지. 내 정답을 싹 수정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들 뭐 운동선수들 막 하잖아. 뭐 마라톤 선수들 하잖아요. 뭐 황영주가 1등 했어. 황영주 혼자 스스로 해서 1등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1등 하는, 올림픽 1등 하는 날까지 몇 번의 수정을 거칩니까?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치는 거야. 수백 번의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 현장 업무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지식, 법, 이론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따지고 뭐 할 여유도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엄청난 수정을 거치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직무고시 오늘 설명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직무고시 업무가 여러분들 걱정하지만 그것은 우리 업무의 1%밖에 안 돼. 1%. 직무고시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라는 건 직무고시 업무가 내 모가지를 날릴 수 있는 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다른 거에 신경을 다 써야 되겠어요? 다른 거에 신경 써야지. 다른 거. 내가 크려고 하는 것은 직무고시 업무, 기계유지 관리자의 일단 서류 업무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크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소장 부분을 만약 해보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일천액이 바빠. 일천액이 바쁘고 사고 막기 바빠. 사고 막기 바쁘다. 사고 터진 거 막는데 바쁘다 이거지. 우리 직원들이 많아. 한 30-40명 시설직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지휘하는 대로 짠짠짠짠 하면 움직여 줍니까? 안 움직입니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뭐 자빠져 자고 점검하라 하면 예 했습니다 하면서 소장이 그거 다 일일이 다 가볼 수 있나고 현장을 다 못 가보는 거예요. 왜 못 가보냐? 그거 말고 저 갑칙이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발주처가 있거나 나보다 상관이 있어.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대응할 시간도 모자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얻어 터지다 보면 뒷골 아파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직원들까지 말썽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말썽을 일으켜. 어떤 말썽들이 나느냐? 어느 날 뭐 점검 안 돼서 풍 해서 기계 하나 땅 태워 먹는 거예요. 얼마짜리? 냉온수기 2억짜리 하나 탕 태워 먹고 오네. 또 뭐 뭘 뚫르다가 딱 해서 합니까? 뭐 무슨 뭘 뚫러 왔냐? 광 케이블 10가닥 뚫어가지고 한 5, 600만 원짜리 10가닥 떼어왔어. 이걸 이으려고 하면 5, 600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날 또 탕 해서 공조기 구리스를 안 칠해서 공조기 팬 전체를 내려앉혀요. 내려앉혔어요. 1,000만 원어치 내려앉혔어. 제트 공조기 필터 청소 안 해서 컴프가 열받아서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2,500만 원을 해 먹어요. 마구 현장에서 막 터져서 들어옵니다. 막 터져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설비들이 터졌을 때 이유가 있어. 원인은 다 내부의 문제야. 경험 부족, 지식 부족, 이 문제로 터지는데 그것을 미리 알 방법이 없다 이거지. 터지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터지는 특성에 대한 오만 원리를 다 모르는 거지. 다 모르는 거. 그 결과적으로 터진 것을 원인 조사하면 모두가 우리가 뭐가 부족했었냐면 이론적 지식, 경험적 지식, 실무적 현재 유지관리 내용 지식이 부족해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에 가서 어떤 좀 괜찮은 건물들은 인수인계 받으면 유지관리 지침서라고 책이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그런 게 수십 권씩 있어요. 근데 그걸 내용을 걷어보면서 일을 하느냐? 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이 내용 걷어보고 읽어서 적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이 적용될 줄 모르고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그날 빨리 오늘 온도 맞춰가지고 운전해주고 뭐 날씨 맞춰서 운전해주고 오늘 행사 맞춰서 운전해주고 평일이면은 쾌적하게 운전해주고 이런 거에 전부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터지는 거 있고 오다가 계속 떨어지면 그것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리고 시설관리라는 것이 특성이 어떤 업무입니까? 단순 업무가 아니잖아요. 단순 업무는 뭐예요? 컨베이어에서 쭉 온다. 우리가 생산직이다 하면 내가 하는 업무에 계속 요 부분만 하잖아. 요 부분만 단순 업무 하면서 숙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하는데 유지관리 업무는 어떻습니까? 감시, 운전, 보수, 교체, 점검, 검사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어떠한 핵심 분야에 숙련된 업무가 아니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퉁 터져서 일하기도 하고 저런 게 퉁 터져서 일하기도 하고 야 어떨 때는 맥 빠지는 일도 있잖아요. 집에 못 가는 일도 있잖아요. 막 그냥 집에 못 가는 일도 있어요. 갑자기만 태풍이 불어서 난리 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숙련적인 것을 뭐 아니면 지능적이나 숙련적이나 뭐 어떠니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그런 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닥치는 대로 일단 일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리듬이라는 게 이제 단속적이라 했잖아요. 어떤 때는 일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정신 없을 때는 뭐 한 달 내내 완전히 돌게끔 만들어 놓던가. 그러면 일에 대해서만 돌면 좋은데 어떤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완전히 뭐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업무 또 오다 받은 업무 처리도 바쁜데 정신적으로 인간 완전 그 인격까지 무시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돼 가는 거다, 개판. 야, 그러면서 그거에다가 뭐까지 문제가 되냐면 돈까지 적어. 돈까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장에 또 안정도 안 됐잖아. 내가 씨발로 먹어. 이놈의 현장에 야, 이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떠한 현장을 가더라도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러면
그 현장에 묵묵히 버티어서 현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돼.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한 사람. 자발적으로 나간 적도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받아서 나간 적이 있었고, 그러면 36년 동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 갑질 때문에 나간 게 더 많았다. 그러면 갑만 다 잘못됐냐? 아니지. 이제 나가게 된 이유는 나의 대응도 잘못된 게 있었더라. 나가보니까 그래. 나가보니까. 나가기 전에 몰라. 막 싸울 때는 몰라요. 내 현장을 두고 다른 현장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 현장에 내가 일을 못했지? 왜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못했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후회는 해봐야 뭐해.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야. 다른 애인 또 사귀면 또 그쪽에 붙어서 일하는 거니까, 연애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어떻습니까? 이거 몰라서 이렇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걱정되지. 저도 걱정돼.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면 걱정 많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어. 하면 저 새끼가 저 뭣도 모르면서, 막 얘기한다고. 댓글 걱정돼요. 댓글 걱정돼. 그런 거 걱정 때문에 이드랍 TV 방송 하겠다고 한 거 막 뱉어놨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걱정입니다. 몰라서 걱정입니다. 요거 몰라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서 해결하시라고. 들어가서 해결하시라. 아무것도 몰라도 들어가서 해결하시라. 내가 전기 자격증 지금이에 따서 50대에서 땄고 60대에서 막 전기 자격증 땄습니다. 근데 현 실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야, 고민입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년 경험한 저도 말만 이렇지 오늘도 현장에서 막 터진 거예요. 이것저것 터졌더라고. 어떤 게 터졌어? 그냥 경비가 딱 전화 왔어요. 소장님, 저녁 7시에 퇴근하자마자 탁 전화 왔어요. 컴퓨터가 펑 했습니다. 그게 뭔데? CCTV 모니터랑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봐요. 뭐예요? 모니터예요? 뭐예요? 모니터에는 글자가 써졌는데 뭐가 펑 했대. 근데 제가 가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근무하세요. 내일 봅시다. 그래 이제 예상은 컴퓨터 파워가 나간 것 같아. 파워가 오래되니까 여러 개 나가더라고,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응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고, 직무고시보다 더 중요한 게 아주 많단 말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고시다, 어떤 서류 갖추는 거 있잖아요. 법적인 서류 대응하는 거 갖추는 거. 그 고민은 하지만, 고민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업무의 1%밖에 안 돼, 1%. 1%라는 것은 좌지우지, 내 생명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60%잖아요. 40%는 틀리는 거예요. 40%가 틀리는 거. 걱정하는 1%를 가지고 그 업무가 전부인 양 생각하고 고민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1%도 그렇다고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서류부터 하나 준비하고, 여력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고, 또 여력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여력이 있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제가 36년을 관리를 했어요. 안 되더라고. 불가능해. 만약 절연저항 체킹을 전체 한다. 자체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실제 해보려고 하면 서너 번 하다가 지쳐. 안 돼.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 터졌습니다. 뭘 좀 점검해보려고 오늘 마음 먹었는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터졌습니다 하면 이거 중단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환원해서 다음날 되냐? 안 돼요. 다음날 또 하려고 하면 또 전화 와요.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대행기관 하시는 분도 있고, 안전 대행 하시는 데나 안전공사에서 위탁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오면 우리가 신경 끄고 거기서 오면은 전부 잘 설정이 됩니까? 랜덤으로 표본으로 점검을 하고 안 된다는 곳은 다 책임을 못 지잖아요. 여러분도 책임 못 지니까 어떻게 점검을 안 되잖아. 다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유지관리자, 청기유지관리자 어떤 서류를 만들어 주어. 솔직히 어느 정도 그나마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소방 부분은 거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방 부분도 사실은 100%의 점검해서 완벽한 서류를 주는 게 아니잖아. 소방 부분도. 여러분들 완벽한 거 나는 완벽하게 뭘 해보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이런 말이 왔었어요. 야, 저는 전기안전관리자인데 절대 차단기를 반드시 모든 차단기를 내려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말이 틀린 게 한 개도 없잖아. 차단기를 다 내려서 하겠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절대 살아있는 전기를 못 만지게 하겠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이니까. 36년 동안 전기를 실제 해보니까 저도 전기 무섭잖아요. 전기를 내려서 완벽히 차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살아있는 차 만져야 되는 전기가 많았다. 자,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살아있는 경우, 만지는 것을 이제 제가 영상 예도 들어드리겠는데, 예전에 1990년도에 제가 공장 근무할 때는 거의 다 살아있는 전기를 만졌어요.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는 것이 어떠한 제일 기본적인 게 있습니까? 전구를 빼고 끼우고, 여러분들 스위치 꺼서 꼭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구 빼면 그냥 죽은 전구니까 이미 나가버린 전구니까 그대로 빼고 그 다음에 새 전구 푹 돌리면 팍 불이 들어오잖아. 이것이 어떻게 만지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 그대로 만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걸 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구를 갈아 끼울 때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거의 다 해버립니다.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다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 거야. 내려야 돼. 그것만 해도 이미 살아있는 걸 만지는 거잖아. 살아있는 걸 만지는 거예요. 전기 밥솥을 꼽고 뭘 꼽고 막 하잖아요. 막 돌리다가 살아있는 채로 콘센트 뽑고 살아있는 채로 푹푹 꼽아버리잖아. 여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팍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살아있는 채로 만지는 거잖아요. 팍 하다가 펑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차단기 내리고 꼽고 나서 또 차단기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살아있는 거 만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만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선 까면서 살아있는 거 만진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오만 전기를 살아있는 거를 푹푹푹푹 다 만지는 거야. 거기서 팍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못됐을 때 팍 하면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기를 땅땅땅 만져 조명과 교체하다 보면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니까 전체 정전이 되는 거야.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니까 전 사무실 어느 일정 구역의 사무실이 전체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깜빡깜빡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니까 전체 사무실이 다 깜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단기를 못 내리자는 거야. 못 내려. 스위치. 그러면 스위치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내리면 또 그 사무실 전체가 또 정전이 되는 거예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광등이 계속 깜빡깜빡 해. 그럼 어떻게 해? 이걸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빼는 거야. 빼서 빼고 살아있는 채로 팍 꼽아버립니다. 양해를 구해서 꺼야 되는데.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거 만약 껐어. 어떤 전기기사가 새로 오더니만 5만 양해를 하러 다녀. 5만 양해. 그럼 말이 나오죠. 아니, 저번에 전기기사는 성질은 그렇던데, 알아서 살아있는 거 잘 만지던데, 이번에 전기기사 오니까 5만 양해, 안 됩니다. 꺼야 됩니다. 5만 것을 다 하면서 전기를 계속 꺼버린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실제 실무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적이 우선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기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라는 건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돼? 우리들이 좀 얻고자 하는 거,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런 말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서 제가 카페 운영을 하고 있죠. 카페 뭐 와보신 분들 막 가입 인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한 3,000명이 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면 이 카페 잘 만들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거 뭐 허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카페 만든 거는 작년 이제 1년 정도,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까? 세상에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든 거. 60 넘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영상 만들어서 편집하고 올리려고 하면 그냥 됩니까? 생각해야 돼, 구상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찍어야 돼, 편집해야 돼. 뭐 10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하면요 5, 6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5, 6시간씩. 이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라 TV라는 걸 운영하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뭐 학원처럼 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면 이드라 TV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몇몇은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유료로 했을 경우에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돈 받은 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겨우 지금 뭐 어떤 분들 이거 양 선생님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월 1,9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이 뭐 한 100명 좀 넘더라고. 후원.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더라고. 뭐 멤버십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저도 좋아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고생하지. 자빠져 자는 게 낫지.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2시 17분이야. 그러면은 제가 2시쯤에 일어났다는 게 나오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면 새벽 5시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고생하시면 왜 구독, 좋아요라도 좀 눌러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는 또 안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아이고, 그것도 부담스럽지. 구독, 좋아요 막 눌러주세요 했다가, 좋아요 영상도 아니고,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해줬는데, 제가 그거에 보답을 못하면,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안 해.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수고만 해보는 거죠. 한번 수고만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40%는 뭐라 하는데 60%가 긍정적으로 아이고 양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라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60%가 긍정적이면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40%를 택해야 되겠어요? 60%를 택해야 되겠어요? 60%를 택해야 되는 거야. 60%. 여러분 현장의 업무도 마찬가지. 일을 해보면 내가 100%다 맡기려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막 틀리게 하는 일도 많아. 해보면 실수하는 일도 많아. 해보면 허접하게 하는 일도 많아. 그러면 내 업무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40점은 틀린 거야. 40점은. 그런데 조금 다 해서 70점 맞는 사람이 있고 80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 실무 업무에서 100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나만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화가 돼. 내가 일할 곳이 있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일할 곳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일할 현장이 안정돼야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서 조화롭게 일을 하고 해야지, 그 조화는 맞추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정기 직무고시, 기계유지 관리자 업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면 조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나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로 인해서 그 현장을 흐트러지게 하는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
저 오늘 얘기하는 말도 조화가 안 되는 판국에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 업무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 업무도 개인적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 삶도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이들아 TV를 보겠냐고.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볼 이유가 없어. 그렇게 궁하지도 않고 갑갑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들아 TV를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라도 봐서 내가 뭔 좀 얻어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장 업무는 경험하면서 얻는 것이에요. 경험하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모른다고 고민하고 뭘 하지 마시고, 혹시 취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취업하는 데 집중해서 들어가서 배워라. 오늘 내가 다 알고 나서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뛰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뛰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을 100%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현장에 맞게 일하고, 또 내 기준이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하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안 돼. 우리가 법이라는 거 있잖아. 그건 법은 이론으로 법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지만 이 법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법도 잘못되면 계속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다 옳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 법이 다 옳다가 아니지. 이 법이 다 내용이 옳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00% 충족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충족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그러니까 개정을 빨리빨리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빨리 개정됩니까? 빨리 개정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 고민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즐겁게 저하고 이들아 TV를 통해서 매일 틀리면서 다시 해보고 틀리면서 다시 해보고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이러한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건강도 좀 유지하면서 여러분하고 방송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스트레스 주면은 제가 이들아 TV 하겠습니까? 바로 패스해야지. 제 건강도 있잖아요. 지금 뭐 얼굴 막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자, 고맙습니다.